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의 공립학교에 대한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희 아이 2명 다 캐나다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와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교육제도가 주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고요. 연방 정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는 곳을 기관이 만들어서 이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고 있어요. 각 주마다 지역마다 교육청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비도 받고 저희의 모든 서류도 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의 BC주에 있는 빅토리아에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 빅토리아에는 3개의 교육청이 있었어요. 이 중에 한 곳에 저희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교육청에서 저희 아이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배정을 해 주었어요. 학교 간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게 배정을 잘 받아서 제가 아침마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이 데려다 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형제가 같이 올 때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서 좀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교육청이라는 곳에서 유학생도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은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히 쓰여 있는데요. 자기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학교를 찾아보시는 것보다 먼저 교육청을 찾아보시고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난 후에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물론 유학을 오고자 하면은 유학원의 도움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님께서 가야 될 지역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 또 원하는 바를 서로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어머님들이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아이 2명을 다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사립학교를 가려고 생각했을 때 공립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학비가 저렴하다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저렴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고요. 한국의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이 1년 학비가 한 명당 12,000불에서 15,000불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 한 명마다 그 정도의 돈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립학교 명문이라든지 더 고급 학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에서 하는 사립학교들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어서 그 학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 하는 그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 첫 번째로는 어떤 학교보다 사립학교보다 조금 저렴한 학비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처음에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했었던 문제인데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장점이 되었어요. 학생 수가 많다라는 거죠.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좀 등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 아이들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의 관심에 밖에 있어서 학교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공립학교 학생 수를 보고는 저희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가 신도시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한 반 학생 수가 벌써 30명이 훌쩍 넘는 그런 학생 수를 갖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학생 수가 많다고 했는데 20명에서 22명 정도의 학생 수를 보고는 그게 많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 한 분과 보조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수업에 따라서는 보조 선생님이 한 분 더 투입되셔서 3명의 선생님께서 2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학생이 많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 학생이 있다 보니 저희 같은 이런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학생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캐나다는 워낙에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다양한 민족을 다 고루고루 만나게 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발음이라든지 고유의 억양 같은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많이 접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이 어떻게 좋으냐 하면요, 학교의 재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재정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액티비티를 준비하시고 정말 특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정말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 수가 많다는 점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결코 단점만은 아니고 장점에 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의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아직 사립을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립은 교복을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공립은 전혀 교복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너무나 자유로워요. 정말 말 그대로 자유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한국의 아이들은 한국에서부터 워낙 규칙도 잘 지키고 규범도 잘 지키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환경에 왔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할 수가 있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 자유로운 환경에 쓸려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보다는 저런 애들도 있구나 하고 그냥 수용하고 조금 더 한국보다는 마음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장점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아이들이 항상 어딘가에 좀 억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또 느껴야 되는데, 여기 이 학교에 다닐 때만이라도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다른 스트레스도 없이 자율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좋게 하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좋아서 막 하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저는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장점들이 이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립과 공립을 생각하시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좋았던 공립학교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